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단체로 인동쌀 풀이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한 2-3년 전부터 인동쌀 풀이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시면서 여러 가지 쌀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역마쌀이라든지 자궁쌀이라든지 인동쌀이라든지 아니면 도화쌀이라든지 이런 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물론 좋은 쌀도 있고 나쁜 쌀도 있지만 예전에는 좋은 쌀이 좋은 쌀이 아니었다가 또 이 현대에 와서는 좋게 작용하는 쌀도 있고 또 예전에도 안 좋고 지금도 안 좋은 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영향을 좋은 쪽으로 미치면 좋은데 근데 살면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미치는 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인동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동쌀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동쌀이라는 거는 조상의 잘못, 그리고 조상님들의 살생, 조상님들의 나쁜 짓을 하시거나 살생을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어떤 해로운 일에 대해서 많이 업보를 갖고 지내셨던 조상님들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게 우리가 인동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배 속에서 나와도 다 같진 않잖아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또 안 좋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연어리씨를 보면 태어난 생년월일을 이렇게 보면은 그 생년월일에서 인동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생일 끝자리에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어난 날짜에 음력으로 날짜에 1일하고 3일하고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쌀이라고 해요. 1일과 3일과 8일. 근데 138이 1일과 3일과 8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1일, 13일, 18일, 또 21일, 23일, 28일 이렇게 숫자의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이거를 인동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 인동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쌀도 있고 나쁜 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역마쌀, 특히 여자가 역마쌀이 있다. 그럼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막 동서남북 분주하게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자꾸 집을 나가.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것도 아닌데 자꾸 집을 나가. 그러다 보면 또 바람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역마쌀,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했던 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도화쌀, 이런 것도 굉장히 금기시됐죠. 왜냐하면 여자가 도화쌀 그러면 만인의 꽃이 돼야 되는 건데 자꾸 예를 들어서 유부녀인데 누군가에게 자꾸 꽃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남의 남정네가 자꾸 이 여자를 꽃으로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듯이 이런 도화쌀이나 역마쌀이나 안 좋은 쌀들이 있는데 특히나 예전에,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도화쌀이나 역마쌀이 없으면 안 되는 직업들도 있어요. 그게 연예인들이죠. 특히 연예인들,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강단에서 교수님들, 강사하시는 분들, 또 혹은 우리같이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요 역마쌀이나 이 도화쌀이 없으면 인기가 없어서 이 직업적으로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빴지만 또 지금 현대에서는 굉장히 없으면 안 되는 쌀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다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인동쌀이라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지 않아요. 어떤 면들이 좋지 않냐면 이 인동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풍파가 있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겪는 풍파가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인간에 대한 풍파예요. 인간. 우리가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인간이고 부부 간에도 인간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예를 들어 뭐 직장 생활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뭐 옆집 아줌마랑도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그룹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에서 고력을 당하고 고력을 얻고 또 풍파를 당하고 풍파를 얻고 하는 게 이 인동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가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인동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한쪽에서만 치우치게 인동살이 있든지. 그러면요, 부부의 불화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공망이 시작되고, 공망이 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부 공망이라는 거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뭐 애정이 있고 애틋하게 이렇게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살면 좋은데, 부부의 공망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별을 못하고 억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늬만 부부처럼 우리가 산다는 표현하죠. 무늬만 부부처럼. 아니면 뭐 너각각 나각각.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살긴 사는데, 주위에 인가 친척이 있기 때문에 살긴 사는데 너각각 나각각. 밖에 나가서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집안에 들어와서는 뭐 방도 따로따로 쓴다든지 이렇게 너각각 나각각.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부부 공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아서 이별하는 거는 이혼으로 보고요. 또 죽어서 이별하는 건 우리가 사별로 보죠. 이렇게 부부간에 이별이 들거나 사별이 들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인동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부부간에 이제 이별도 받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이도 인동살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립되고 아주 이렇게 불꽃 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또한 자식을 미워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혹은 요즘에 그런 사건 너무 많잖아요. 막 부모가 자식을 막 해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해한다든지, 그리고 해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로써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그래서 또 이런 인동살이 또 이렇게 자식과 부모 간에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한 발 밖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무수히 많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인동살이 작용을 하면 서로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되고 충돌이 됩니다. 또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예민하세요. 굉장히 예민하세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예민하게 타고나세요.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표현대로 했을 뿐인데 남들이 들었을 때 듣기가 싫어, 아니면 듣기가 거북해, 아니면 저 사람이 괜히 싫어. 그게 인동살에서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외로운 사주가 되는 거죠. 외로운 사주. 자꾸 고립이 되고 남하고 섞이지를 못하고 융화가 안 되니까 너무 남들이 보기에는 아우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막 그냥 싫어, 예민해, 이런 경우가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예민한 것도 그랬지만 살면서 많이 잘 살고 싶잖아요, 다들.
우리가 금전재물 많이 얻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금전재물에도 풍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산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고 금전이 자꾸 이렇게 엇나간다는 거죠. 인동살이신 분들이 금전재물에 이렇게 풍파를 많이 겪으세요. 그러면 살다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살다가 힘들어지면 또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중에 부모의 밑에 있으면서 부모님들을 연세가 드실 때까지 계속 괴롭히게 되죠. 어떻게 괴롭혀요? 아침, 점심, 저녁을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아침 들여다 줘야 되고, 식판으로. 밖에서 식구들하고 밥도 안 먹죠. 그러신 분들이 인동살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인동살에 대한 영향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인동살이신 분들이 단명수가 많으세요. 단명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동살을 갖고 태어났다, 알기 쉽잖아요. 생일 끝자리가 1일, 3일,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바로 풀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잘 풀려요. 그쵸? 태어나자마자 바로, 적어도 7세 전까지, 우리가 7세, 7살이 되기 전까지 풀어주시면 잘 풀려요. 깨끗하게. 한 번에도 풀리고 다 그냥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7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나이가 들죠. 우리가 이제 10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기운이 강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살의 작용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이 그러세요. 선생님, 인동살 풀고 싶은데요. 몇 번 풀어야 되나요? 한 번으로 될까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요, 적은 나이에서는 금방 풀리기 때문에 한 번에도 풀리고 두 번에도 풀리고 그러는데, 나이가 점점 막 40살, 50살, 60살 이렇게 되다 보면요, 한 번에 안 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살의 작용이 강해지니까. 이 살의 작용이 강하게 되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꾸 벗겨내도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은 하루라도 빨리 푸는 게 좋다. 나쁜 건 하루라도 빨리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고, 좋은 살, 나쁜 살이라는 건 없지만 좋게 작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 작용을 하는 살도 있고, 나쁘게 작용을, 어느 관점에서 보든 어느 사람에게든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인동살이라는 거는 나쁘다. 좋게 작용하는 건 한 가지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거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동살 풀이 모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치성으로 해도 2, 300, 3, 400, 구수로 하면은 더 큰 금액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모이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적은 금액으로 인동살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138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1일, 3일, 8일, 11일, 13, 18, 20일, 23, 28.
벌써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숫자가. 한 달에 30일까지 봤을 때 9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인동살 풀이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우리 애가 뭐 시험에 합격했어요. 뭐 우리 신랑이 조금 달라졌어요. 부부간에 공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인동살 같은 걸 풀이를 단체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모집을 할 때 지금 이제 모집을 오늘 이렇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0월 3일이에요. 오늘이 10월 3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모집을 내면 제가 2주 안에 인동살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주 안에. 그래서 2주 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2주 안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접수를 함과 동시에 이제 날짜를 정해지게 돼요. 접수가 어느 정도 이제 2주 안에 한 열흘 정도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면은 제가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집되신 분들에게 한해서 공고를 해드립니다.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동살 풀이 단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 공고를 보시고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면 좋고요.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세요 하는 준비물이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오래 입었던 속옷 중에서 팬티 한 장. 이거는 이제 세탁을 하셔서 제일 낡은 팬티가 있잖아요. 팬티가 없으시면 메리아스도 괜찮고 뭐 근데 대체적으로 팬티를 많이 보내주세요. 팬티가 좋으세요. 팬티를 이제 제일 오래 입어서 낡은 것 중에서 한 장 빨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손톱 발톱 머리카락. 예를 들면 우리 남편 걸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들 걸 해야 되는데요. 손톱 발톱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속옷만 보내셔도 되고요. 또 만약에 손톱 발톱은 안 되는데 아들도 같은 집에서 살고 남편도 같은 집에서 살게 되면 뭐 머리카락이라도 몇 가닥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보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동살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무당 선생님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가 이제 선생님들마다 하는 방식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이제 틀리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인동살 풀이 모집했어요 한다고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아요. 모든 에고넥사를 살풀이를 전체적으로 해드립니다. 사실은 이득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모집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모집이 되신 분들은 제가 사실은요 어머니 인동살만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살을 다 풀어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한 번씩 풀고 가면 또 그 다음에 무슨 살을 풀 때 또 한 번씩 다 한 번 훑어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인동살로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살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무수히 많은 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것과 좋은 것, 그리고 좋게 작용하는 것, 특히 안 좋게 작용하는 거를 먼저 선별을 해서 푸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동살이라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동살만 풀면 그러면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인동살과 함께 자궁살이 방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동살과 함께 고신살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호래비로 살아야 되고 과부로 살아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인동살 풀었는데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게 단체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얻어 가시라고 인동살 풀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을 같이 다 풀어드린다 이거죠.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집에 빨리 동참을 하셔서 뭐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기간을 많이 두지를 못해요. 일사가 잡혀있는 일사들이 있기 때문에 인동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서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 비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나쁜 일들과 그리고 나쁜 일이 있다면 나쁜 일들과 모든 애군액살, 나쁜 애군액살이 이 비처럼 다 씻겨져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지금 연희군 꽃대신에서는 준비하는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8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 이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틀 남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도 찍은 적이 많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거의 3, 4년 전부터 합동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생일에 음력 생일입니다. 태어난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1생이신 분들, 138이 붙으시는 분들은 인동살이라는 이제 우리가 살을 표현을 하는데요. 138, 또 11, 13, 18, 21, 23, 28일생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음력 생일로 태어난 생일이 1일, 3일, 8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동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안고 태어나는 게 살입니다. 그리고요 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 살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요. 몇 가지씩은 왜냐면 연월일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 4개의 기둥이 있죠. 4개의 기둥에 위에 천간과 지지가 있어서 2개씩 하면 4, 2, 8, 8자 8글자 그래서 사주 8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주 8자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사주 8자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연월일시가 이제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주팔자 안에는 여러 가지 살들이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살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든지 또 어떤 살은 그다지 안 좋지 않고 뭐 좋게 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의 작용이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살 중에 최악으로 꼽을 수가 있고 단연코 그리고 꼭 풀어야만 되는 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동살에 대한 행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을 안고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정말 무슨 총체적 난국처럼 예를 들면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인동살이라도 좀 풀어야 우리가 조금 숨을 쉬지 않을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동살 풀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동살 풀이를 합동으로 이렇게 많이 푸는 진행을 하면서 결과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거듭해서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동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없다. 인간의 덕이 없는 게 인동살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덕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인간의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가깝게는 우리가 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여자면 남편, 남자면은 본인의 부인, 또는 이제 자식들과도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인동살이 들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별 혹은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게 인동살. 그리고 또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어려서 부모자가 일찍 가시거나 어느 한쪽이 가시든 양쪽이 가시든 부모자가 일찍 여의시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인동살은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인데요. 이 인동살이 살해작용이 세게 되면 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매해 매년 한 해 한 해 이렇게 기운이 다르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이렇게 다 기륭화복이 있듯이 이 살도 어떨 땐 좀 괜찮고 어떨 땐 또 나쁘게 작용을 하고 더 강하게 나쁘게 치든지 좀 잠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됩니다. 매년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매일 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땐 괜찮다 갑자기 안 좋고 이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할 때가 무서운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작용을 할 때가 이제 그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본인의 운에 따라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팔자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 강하게 들어온지 어떨 때 약하게 들어온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이 살이 본인을 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상대방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강한 살이 부모에게 치면 부모를 여의게 되든지 형제를 여의게 되든지 혹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을 여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 살은 꼭 풀어야 되는데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살 작용 때문에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참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별 공망이라는 거는 살아 있을 때에도 만약에 이런 이별 공망이 강하게 작용을 할 때에는 너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늬만 부부처럼 사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정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살의 작용 때문에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아 내 자식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맘 같지 않고 형제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나더라 이거죠. 이게 인동 살의 작용입니다. 이 살의 작용이 이렇게 인간의 덕을 없게 만든다. 이제 밖으로 보면은 남하고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옆집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직장 상사와 동료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도 흐트러짐이 많더라 이거죠. 이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고립이 되거나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모함을 구설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동살. 알고 봤더니 인동살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하는 살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화살, 뭐 남에게 꼬추를 보이는 살, 연예인들은 도화살 있어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뭐 의사, 교수 이런 분들 다 도화살 있어야 됩니다. 또 역마살은 이렇게 뭐 영업을 다니거나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사람 상대하느냐고 많이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역마살이 들고 도화살이 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인동살은 하등에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데에 갖다 붙여도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동살만큼은 제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많고 구설, 모함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금전의 덕이 없습니다. 금전의 덕이라는 건 인간의 덕에서 옵니다.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금전의 덕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재물복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드물어요. 정말 희박합니다. 놀랄 정도로, 만약에 인동살을 갖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뭐 거의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다시 훑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안 좋으면 배우자가 본인을 살려준다든지 자식이 본인을 살려준다,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동살을 갖고 금전의 복이 없기 때문에 이 금전의 풍파를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금전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덕이 없고 금전의 덕이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그런 투자나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랄지 아니면 뭐 코인이랄지 복권이라도 사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500원짜리 복권도 사지 마세요. 뭐 그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뭐 그 정도로 횡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재수가 있으면 다른 게 또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성이 있는 건 하시지 마셔라. 근데 이 인동살이시는 분들이 금전을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살아가면서 자꾸 누가 써도 쓰고 모아놓으면 새 나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는데, 금전을 지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만약에 금전이 좀 있으시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투자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은 안 돼요. 예를 들면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든지 뭐 어디에서 뭐 여럿이서 모아서 막 이렇게 투자성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 뭐 10평을 한 평이든 10평이든 조그맣게 사서 또 그걸로 불리고, 또 이제 뭐 10평이 20평, 20평이 30평 이렇게 불리셔야지 그 돈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돈을 불리는 방법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될까요? 저 여기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돈 돌아올까요? 이렇게 뒤늦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다 해놓고 아니면 계약을 다 해놓고 이 집 어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약하기 전에 꼭 먼저 짚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반명수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수명장수 발언을 많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동살이신 분들이 명이 좀 짧고 어떤 고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많고, 살아가면서 난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병으로다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를 입거나 이런 자손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장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또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입는 것도 장애. 또 내가 뭐 30살, 40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장애를 입거나 어떤 고질병을 안거나 그것도 장애죠. 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꼭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묻지마 사건들이 많죠. 그게 다 정신적인 장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장애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로 본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예민합니다.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 표현대로 했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요. 상대가 조금 틀리게 본다는 거죠. 곱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또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속을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80된 노 부부가 전화가 이제 오셔서 자녀분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고, 그 노인분들은 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들은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이 인동살만큼은 하등에 뭐 좋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꼭 풀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풀리는 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한 번에 풀리는 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살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연월일시 그 사주 팔자에 따라서 그 살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살이 없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태어나면 살을 안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살들이 붙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살도 있고 또 그닥 나쁘지 않게 또 끼치는 살도 있더라 이거죠. 살에 대한 그 강도가 살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인동살은 하등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풀으셔라 이거죠. 근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적어도 3번은 풀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푸는 거는 뭐냐면 조금 잠잠하게 재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동살을 살풀이라고 하지 살소멸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우리가 인동살 소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표현을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소멸되는 게 없습니다. 인동살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살이든 살풀이라는 표현을 하지 살소멸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은 풀어내는 건데 이 인동살을 3번 풀으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해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급해. 나는 빨리 풀고 싶어. 올해 3번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올해 풀고 또 해를 바꿔서 내년에 해운년이 바뀌어서 내년에 풀고 또 해를 바꿔서 한 번 또 풀고 이렇게 해를 바꿔서 한 번씩 푸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런 인동살 풀이를 내일 모레 또 토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이틀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요. 영상 보시면 준비물도 있으니까 바로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 살풀이 많이 하시고 모든 살이 풀려서 또 잘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